왜 게임 원작 영화는 다 이 모양 이 꼴일까요? 어쌔신 크리드 리뷰입니다. 범죄자였던 칼럼 린치는 사형을 집행받습니다. 그러나 천국이 아닌 의문의 조직이 운영하는 앱스테르고에서 깨어나게 되는데요. 그들은 린치의 유전자 속에 있는 과거의 조상인 아길라의 기억을 캐내 중요한 물건을 획득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조상의 기억을 체험했던 린치는 앱스테르고의 존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반란을 일으키는데요. 게임 원작을 배경으로 한 SF 액션 영화입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영화 보는 남자 엉쭈입니다. 네, 다들 아시겠지만 이 영화는 올해 첫 실패작 중에 하나죠. 왜 게임 원작 영화는 이렇게 형편없이 만들어지는 걸까요? 이 영화는요, 유비소프트라고 하는 게임 회사의 대표 작품인 어쌔신 크리드를 원작으로 한 영화입니다.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프랜차이즈이기도 해서 사실 영화화가 된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기대를 걸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역시나 게임이 원작인 영화는 다 이 모양 이 사단이 납니다. 일단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영화의 전체적인 스토리는 굉장히 산으로 가고 있고 캐릭터들의 행동은 관객들을 전혀 설득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플롯에는 지나치게 빈틈이 많고요. 오로지 액션에만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게임에 대한 애정이나 혹은 이 원작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킬 만한 장면이나 묘사들도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감독이 이 영화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만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영화 내적인 게 아니라 영화 외적인 것들에 막 쓸데없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미 그 영화는 실패했다고 봐야 되겠죠. 일단 하나하나 들어가 보죠. 일단 캐릭터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주인공들의 어떤 초목표나 다음에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관객들을 제대로 설명을 못 시키고 있는데 사실은 다들 이유는 있어요. 거기다가 주인공을 도와주는 주변 인물들의 행동 역시도 사실은 왜 그러는지 알겠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런 설명들을 극장 바깥에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야, 쟤네들은 왜 갑자기 저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있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여기 오기 전에는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이런저런 사정을 겪어서 얘네들이 이렇게 된 거야. 이런 것들을 왜 극장 밖에서 설명해야 되냐 이거죠. 극장 안에서, 영화 안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제대로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변 인물들은 그렇다 치고요, 주인공들의 행동이나 계기가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마리온 코티아르가 맡았던 역할은 그 앱스테르고의 어떤 과학자, 박사 역할이고, 린치는 처음으로 어떤 이런 단체에 들어와서 이용당하는 역할인데 서로 이게 애정 관계도 아니고 이런 어떤 적대 관계도 아니고 계속 애매모호하게 가다가 마지막에 가서야 이렇게 어떤 결말이 나오는데 왜 그러는지를 몰라요. 관객들은. 가장 최악은 마지막 엔딩이었어요. 차라리 그 엔딩이 그렇게 끝나지 않았으면, 그냥 노멀하게 끝났으면 이렇게까지 이 영화에 대한 어떤 불만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너무나도 자기적으로 아주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이 영화는 2편이 나올 예정이니까 자, 이렇게 새로운 악당이 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2편도 꼭 보러 오셔야 돼요 라고 하는 굉장히 자기적이고 안일한 태도의 엔딩 때문에 다 그냥 봐줄만 했는데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또 하나의 문제는 캐릭터에 대한 설명만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영화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가지 세계관이나 설정에 대해서도 관객들에게 제대로 전달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아이템인 이 선악과라고 하는 아이템이 나오고요, 그리고 앱스테르고라고 하는 단체, 그리고 암살자 조직, 그리고 템플 기사단이 나오는데 일단 이 선악과라는 이 아이템에 대해서 관객들은 전혀 모릅니다. 1시간이 지나서야 이게 사실은 이런 겁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마저도 부족해요. 이렇게 SF나 판타지 장르에서 뭔가 어떤 신비한 물체가 나와서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줄을 이뤄야 될 때는 그거에 대한 설명부터 영화가 시작이 돼야 됩니다.
왜냐면 이 현실 속에는 없는 물건이니까. 그래서 반지의 제왕 같은 경우에도 반지의 기원을 따라가면서 영화가 시작이 되고요. 어벤져스 같은 경우도 이 큐브라고 하는, 이 테서렉트라고 하는 설명을 시작을 하면서 영화가 시작이 되죠. 그랬다면 이 영화도 선악과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시작을 했어야 중반에 설명이 좀 빠져 있어도 어느 정도 납득을 하고 들어갔을 텐데, 물론 초반에 자막으로 나옵니다만은 그거 가지고는 관객들이 모른다니까요.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암살자와 이 템플 기사단의 어떤 대립 구도인데, 마찬가지로 얘네들이 왜 싸우는지, 누가 좋은 편이고 누가 나쁜 편인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 주인공의 행동이 훨씬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게임을 안 해본 사람이라면. 그리고 저같이 게임을 해본 사람도 야, 저 암살자들이 나쁜 놈들 같은데? 자, 그러면 게임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죠. 게임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똑같은 설정입니다. 과거의 조상의 기억을 들어가서 여러가지 어떤 단서들을 찾아내는 내용이지만, 사실 게임에서는 80% 이상이 과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미래는 그냥 뭐 초반과 엔딩을 위한 장치일 뿐이죠. 그래서 그 과거 이야기로 들어가면 그 안에는 사랑도 있고 우정도 있고, 그리고 역사 속에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 나타나서 주인공을 위해서 여러가지 재밌는 아이템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모험을 펼치면서 주인공이 이 암살자들은 어떤 단체며 암살자들의 신조가 무엇인지 점점 몰입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겪었던 여러가지 일들이 미래로 짜잔하고 튀어나오면서, 미래가 아니죠, 현재죠, 현재로 짜잔하고 튀어나오면서 그 뭐 퍼즐이 짜맞춰지는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화에서 과거는 그저 액션 시퀀스를 위해서 존재할 뿐 그 어떤 스토리도 없어요. 이렇게 진부하기 짝이 없는 스토리를 넣다니, 거기다가 대중적으로 유명했던 어떤 역사 속의 인물이나 사건을 배경으로 하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그 과거에서 벌어지는 액션 시퀀스 자체는 굉장히 훌륭해요. 굉장히 어쌔신스러운 액션을 표현을 하고 있고, 중세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굉장히 현대적인 액션을 보여줘서 나름대로 보는 재미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나 스토리가 없는 액션은 아무리 현란하고 화려해도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영화는 이야기가 취약해서 이런 액션이나 비주얼로만 승부를 하려고 해요. 마치 이 잭 스나이더의 영화를 보는 것처럼. 그런데 문제는 이런 비주얼조차도 굉장히 불만족스러웠다는 거죠. 저는 이 영화의 가장 큰 불만은 영화가 너무 어둡다라는 거였어요. 과거나 현재나 지나치게 어두운 장면이 많아서 내가 지금 어떤 장면을 보고 있는 건지, 내가 지금 눈이 지금 굉장히 침침한 건지 굉장히 보는데 많이 불편했고, 또 하나는 특히 과거로 갈 때마다 너무 이 연기, 뭐 먼지, 뿌연 안개 이런 효과를 너무 많이 넣었어요. 너무 많이 넣어서 마치 이 미세먼지 가득한, 정말 황사가 가득한 날에 한 50m 앞에 있는 버스의 번호도 안 보일 정도로 눈앞이 막 그렇게 시리고 침침한 날에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진짜 눈의 피로감이 너무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보는 게 진짜 너무 불편했고, 과거로 갈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제발 좀 영화 좀 선명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니 또 어떤 생각이 드냐, 자꾸 영화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죠. 영화의 CG가 뭔가 완성도가 떨어지니까 저렇게 막 뿌옇게 뭐다 스모그를 처리를 해서 마치 이렇게 덮어버린 것은 아닐까. 전혀 스타일하고는 상관이 없었거든요, 그런 효과들 자체가. 그래서 과연 이 배우와 감독이 맥베스를 만들었던 사람들일까, 과연 같은 사람들이 맞나? 라는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마치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감독이 야, 이거 뭐 영화 뭐 내 맘대로 만들지도 못하고, 뭐 이게 간섭도 심하고, 야 이거 뭐 시나리오도 엉망이고, 뭐 이거 요청사항도 뭐 개떡 같으니까 나 이거 못 찍겠어요. 나 이거 못 찍어. 액션이나 실컷 찍다 가야겠다. 뭐 어차피 망작인데 뭐 내 맘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액션 하나만큼은 그냥 그렇게 만든 게 아닐까? 사실은 이 영화는 분명히 좋은 요소들은 있어요. 굉장히 재밌게 만들어질 만한 SF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를 만들어야 될지 고민을 했던 흔적은 분명히 보였어요. 그러나 이것들이 충분히 조율되고 마무리되고 정리될 만한 시간이나 어떤 합의가 많이 부족했던 것은 아닐까? 그래서 그 진짜로 스케줄에 떠밀려서 마지못해 만든 영화는 아니었을까? 라는 아쉬움. 그냥 쉽게 말하면 개판이에요, 개판. 사실 저는 이렇게까지 영화를 보기 전에도 예고편의 느낌도 나쁘지 않고 뭐 감독이나 배우들도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대체 어느 정도로 못 만들었길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반적인 균형감이나 여러 가지 요소들이 굉장히 형편없었습니다. 관객들을 생각했다기보다는 진짜로 어떤 이 영화의 총책임자인 누군가를 위해서 만든, 어거지로 만든 그런 영화가 아니었을까? 조금 감독도 스트레스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는 각 매체들마다 그 장점들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게임이 원작이라서 이 영화가 망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만화기 때문에 표현이 가능한 부분, 게임이라서 표현이 가능한 부분, 혹은 영화라서, 음악이라서, 미술이라서 표현이 가능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각각의 장단점들이 분명히 있죠. 근데 영화는 영화지 게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는 마치 게임을 하다가 왜 중간중간 이렇게 스토리가 이어질 때 나오는 한 1, 2분짜리 컷신을 막 이렇게 모아놓은 뭐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한 여기까지만 딱 영화가 끝나고 내가 막 게임을 한 다음에 또 영상이 하고 그래야지만 스토리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느낌. 그래서 영화는 영화를 잘 아는 사람들에게 좀 맡기고 게임은 게임대로, 영화는 영화대로 좀 가만히 좀 놔뒀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는 글쎄 누군가가 이렇게 문제의 열쇠를 쥐고 있겠지만 그게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굉장히 실망스러운 영화가 됐어요. 굉장히 좋은 소재였고 나름대로 참신한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었는데 그걸 제대로 살리지 못한 뭐 망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결과적으로는 뭐 게임 원작 영화는 결국엔 다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 라는 것을 증명해버리고 말아버린 또 하나의 뭐 좀 안 좋은 사례가 되겠죠. 네. 앞으로는 좀 좋은 사례의 영화가 나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영화 보신 분들 계시면 영화에 대한 의견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고요. 영상 재밌으면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셨으면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 엉준이 앞으로 영화 리뷰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답니다. 자, 그러면 전 다음에 제발 재밌는 영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에 만나요. 안녕. We are assassins.